네, 안녕하십니까.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를 위해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MC 엄은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특별 강연은 저희가 심드림의 장현희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이 또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일 오늘 일요일까지 진행된 3일 동안 진행된 오늘 박람회 마지막 날 순서인데요. 저희가 특별 강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강연을 해주실 분이 제가 잠깐 보니까 전북 고창에서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심드림의 장연희 대표님께서 강연해 주실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강연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한번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고창에서 온 장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 많이 안 계시네요. 근데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저는 고창에 귀농한 지 지금 15년 차고요. 이런 치유 농장을 시작한 지는 13년이 됐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귀농해서 농사를 꽤 많이 지었어요. 저는 복분자 농사도 지었고 벼농사도 지었고 배추 농사도 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2008년도부터 제가 아이들 체험학습하는 교육농장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혹시 교육농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농장에 방문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농장이 교육농장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는 심영농조합 법인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법인은 청년들과 그리고 저희처럼 귀농인과 지역민들이 같이 소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영농조합 법인이에요. 농촌에는 그런 형태의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가족 형태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별의 농가들이 소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그런 경영체이기 때문에 경영체를 처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저희 심드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언니, 동생, 오빠, 누나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이게 사업적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해요. 그거는 도시나 시골이라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도시 생활을 23년 하고 시골로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는데 시골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시골로 내려가실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기관이 우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원이라는 좀 상위 기관이 있고 또 농촌진흥청이라는 상위 기관이 있는데 단계별로 그 세 기관에서 많은 서포트를 했어요. 이제 돈으로도 서포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으로도 서포트를 했고 또 정보로도 서포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 순서를 밟아서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법인은 농촌체험농장으로는 전국에 좀 알려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체험농장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쭉 가다가 그게 돈이 벌어지지 않으면 자꾸 좌절하고 턴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저희 법인은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체험학습 농장에서 교육농장에서 또 진로체험학습, 식생활 교육농장, 그 다음에 치유농장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는 2017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공동출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싸우지 않고 잘 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요.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날 제가 이낙연 총리님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분하고 식사하긴 처음인데, 왜냐하면 총기님 어머니가 저희 고창분이어서 그 관계자들이 일부러 저를 그 자리에 앉혀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6차 산업이라는 게 생산 1차, 가공 2차, 3차 체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차 산업 인증은 예를 들면 1차와 2차가 해서 수익이 올라오면 이제 6차 산업 인증을 해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2차와 3차 아니면 1차와 3차가 사업성으로 가서 수익이 올라오면 인증을 해주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1차와 3차가 맞아 떨어졌어요. 생산과 그 다음에 3차에 체험 서비스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지금 인증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거는 인증을 받아놓으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가점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들 합니다. 저희 이게 지금 레이저가 안 되기 때문에 양해 좀 해주세요. 저희 법인은 가장 메인 사업이 체험 교육이에요. 두 번째가 치유농업, 세 번째가 농가 레스토랑. 저희는 레스토랑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까지 총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걸 딱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단계를 밟아갔죠. 첫 번째는 체험 관광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체험 관광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치유농업화해서 하자 해서 두 번째로 치유농업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농가 레스토랑 사업은 우리 그 농촌진흥청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지원 사업 받아서 레스토랑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저희 심드림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1년에 2만 명 정도 손님이 예약객으로 다녀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와서 뭔가를 사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농산물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런 사업들을 잘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그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법인은 체험 교육 사업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체험 교육 사업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동안은 단순히 농산물을 수확하는 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를 아이들 학교 교과서하고 연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농업이 가치 있다고 말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서 농업 진로 직업 교육들을 저희가 또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환경 교육이에요. 도시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시골도 그 못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환경 교육을 하게 된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런 게 뭐였냐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기정화 식물을 심잖아요. 실내에다 심어서 관엽식물을 놔두죠. 그럼 공기가 정화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정말 공기가 정화가 될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실험 결과치를 내놓은 영상을 보게 돼요. 그래? 그럼 진짜 식물이 공기를 정화해. 기본적으로 식물 몇 그루가 공기를 정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농업 농촌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학생들한테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농업 농촌이 계속 유지되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만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게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까 농업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농업은 정말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애들을 가르치려 하면 내가 애들 교과서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왜 문제인지를 내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또 뭘 하고 있냐면,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치유농업이 치유가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전국의 9개 농장을 선정해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공부해요.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하고 나면 내 스스로도 치유가 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만약에 반이 50명이면 전 한 27등에서 30등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중학생을 가르치느라고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농업하고 연계된 교과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론을 가르친다고 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실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제목이. 식물의 한살이, 생물과 환경, 식물의 구조와 기능, 농업을 살리는 농업 농촌에서 미세먼지,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죠. 아, 심드림은 전문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저희 심드림에 와서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거 해가 아니라 애들한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서로 토의하게 만들고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게 만들고 다시 그거를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농장들은 다 돈을 벌어요. 제 주변에 있는 농장들은. 코로나라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갈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대처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그러니까 심드림처럼 안 하면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할 법한 것들을 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객한테 말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4학년 30명 데리고 심드림을 갈 건데 우리 뭘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는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학습 목표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교육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저를 더 믿죠. 믿고 당연히 예약하고 그 내년에 또 다시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도 자유학기제가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하면 농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치 있다고 가르칠 건가를 계속 자료 찾고 연구하고, 그걸 다시 농가들, 저희처럼 심드림 같은 농가의 대표님들을 다 오라고 해서 서로 연구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피드백해주고 다시 선생님들한테 공문 보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시연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죠. 그러면서 고객이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체험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뭘 하냐면요, 선생님들 혹시 네이버에서 그거 보셨어요? 네이버 맨 상단에 제가 막 검색을 하는데 그 빈민국가의 아이들이 생리대를 운동화 밑창으로 쓴다고 막 이렇게 떴었어요. 그래서 저희 체험농장들이 올해 프로젝트를 이걸 잡았었어요. 목화를 재배하고 교육용으로 쓰고 중학교 학생들한테 생리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딱 학교들하고 미팅을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딱 계속 유지되니까 이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 할 거예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저희가 이미 다 샘플 만들어보고 바느질 다 해보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치유농업이에요. 6차 산업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3차가 지금 체험 관광이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계속 런칭을 하는 거예요. 여행사에다 런칭을 해서 팔기도 하고 기업체에다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같은 데다 팔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 여행사에 지금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총 여행사 4곳에 팔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고 이제 다른 기관 같은 데다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할 때 저희 심드림은 메인이 꽃이에요. 농장에서 꽃을 기르기 때문에 그 꽃을 가지고 저희는 치유농업을 하고 있어요. 체험 관광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 제가 계속 꽃을 얘기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꽃으로만 치유농업을 할 수 있나?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내가 고객들하고 만났을 때 호스트로서 어떻게 고객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예를 하나 들면요, 이 꽃으로 해서 플라워 박스를 만드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순에 계신 선생님이셨는데 귀농 전이었거든요. 그분이 시골에 살지만 농사일을 하지 않았는데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선생님은 왜 이 플라워 박스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셔서 본인이 집을 한 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는데 1년 뒤에 그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집이 그 새 집이 내 집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심드림에 와서 내가 이 플라워 박스를 하면 여기다가 엄마한테 꽃집을 지어서 선물하고 싶어서 이 플라워 박스를 엄마에게 주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 순간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꽃을 꽂으면서 계속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꽂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치유라는 거죠.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부가 심드림에 오셨어요. 몇 팀이 오셨는데 그 저희가 한 이 플라워 박스 그 박스에다가 꽃을 꽂는 활동을 하는데 한 남자분이 내가 오늘 이 꽃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같이 왔으니까 와이프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대로. 그래서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못 살았었다. 연세가 꽤 드셨거든요. 너무너무 못 살았었다. 못 살았는데 벽에 겨울이면 이렇게 살얼음이 올 정도로 그렇게 집이 추웠대요. 근데도 우리 와이프가 날 버리지 않고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플라워 박스를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심대림으로 왔지만 그 시간 동안 그걸 겪으면서 서로의 한 번도 내가 당신이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를 표현 못했던 거를 그걸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거는 비싼 거나 좋은 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 판매하는 음식이거든요. 치유의 형태는 다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까지 고객들을 위해서 일을 하냐면 음식을 놓을 때 접시와 접시의 간격까지도 생각하면서 음식을 세팅을 해요. 음식을 하는데 접시와 접시의 간격은 1mm예요. 그리고 그 접시와 접시가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이런 거 따져서 세팅하고 음식이 세팅이 될 때 예를 들면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음식인지 복분자가 묻어있는 음식인지 초록색인지 보라색인지 다 따져가면서 테이블 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심드림에 1년에 2만 명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선생님들이 있다. 제가 이제 강연이 끝나면 검색해 보시면 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저희들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그 치유농업이라는 그걸 가지고 2만 명이 넘게 저희 심드림으로 오게 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법인 이사님들이시고요. 저희 법인의 시설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전국에 있는 여러 농장과 협업하면서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에요.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정리정돈되지 않는 그런 농장은 저희가 하는 그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도시분들이 저희 농장에 오든 우리 전라북도의 농장에 오든 전국의 어느 체험 농장에 가든 저는 최고의 서비스로 맞이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게끔 독려하는 게 저희 회사인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예를 들면 전라북도라면 이런 게 있어요. 전라북도에 전북 팜이음이라는 저희가 지금 회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농장이 농장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의 시너지를 올려주고 저희끼리의 매뉴얼과 점검 지침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체험관광 사업에는 같이 하지 않는 거, 그 정도까지 규율을 잡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이고요. 좀 전에 보신 여기는 저희 체험장이에요. 체험장 안에 자그마한 폭포가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레스토랑이고
선생님들 여기 가운데 맨 밑에 있죠. 초록색, 지금 연초록색 거기는 저희 화장실이에요. 고객들이 저희 심드림에 오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럼 이미 첫 번째 저희 심드림에 들어오면서 그냥 여기 웬일이야, 화장실이 뭐 이래, 야 우리 정말 오늘 치유받는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가운데 지금 그게 화장실이고 나머지는 저희 레스토랑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보험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하죠. 저는 제가 귀농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그리고 저희 심드림이 대통령상까지 받게 된 게 계기가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혼자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많은 농가들이 잘 되게끔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저희 심드림에 여기 로고가 없는데 저희 심드림의 로고에도 그게 딱 배어 있어요. 소농가는 소중하고 소중한 심드림의 가족이며 가족의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고 그 가족의 자립의 거점이 되는 심드림이라고 저희 사업의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고창에 처음에 귀농해서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농촌관광 쪽으로 딱 사업을 턴하고 나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창기였고 다른 분들은 농촌관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잔재물이 계속 쌓여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든지 다 나눠서 잘할 수 있게 돕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심드림은 지네만 잘하면 되지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창의 모든 체험농장이 수준이 업되지 않으면 저희 심드림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더 크게 봐서 전라북도의 모든 체험농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그중에 저희도 살아남고, 스님들 생각에 전국의 모든 체험농장이 퀄리티 높게 수준 높게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점에 많은 분들이 외국을 못 나가니까 농촌으로 오려고 했을 때 그 고객을 잡겠죠. 만약에 저희 심드림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만약에 장 선생이 그때 와서 강의했으니까 우리 장 선생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두세 분이 왔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엉망인 거예요. 그럼 다시는 시골로 올 마음이 안 생겨요. 기존에 똑같은 거죠. 이번에 순창에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 우리 다음에도 휴가는 농촌으로 한번 가보자. 고창에 심드림이 잘한대. 그러면 이번에 고창에 심드림 가볼까? 막상 왔는데 고객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죽이는 거니까. 고객들은 고창 심드림 가서 엉망이야, 그 소리 잘 안 해요. 야, 농촌 가지 마. 내가 이번 휴가 때 시골 갔더니 진짜 엉망이더라. 난 이제 휴가는 시골로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밴드 활동도 하는데 전국의 모든 체험농장의 퀄리티를 높이자. 그 퀄리티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사람은 체험농장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맞죠. 사실은 체험농장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다 발 걸치고 있는 게 뭐냐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체험을 하면 그걸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의미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일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체험농장은 일주일에 단체가 세 팀이 안 들어오면 하면 안 돼요. 돈이 안 남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근데 모두 그렇게 발 걸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을 받아놓으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1차에 막 올인했던 거를 이쪽 사업으로 턴을 하면서 1차를 처음에는 70% 정도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게 3차가 잘 되니까 다시 50%로 1차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3차가 더 커지는 그 사업이 더 이렇게 잘 되는 이렇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양쪽은 다 못 잡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해도 양쪽은 다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여행사하고도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교육기관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하고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북에 있는 농장들하고도 지금 협업해서 가는 거고요.
전북에 있는 21개 농장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50개까지 늘려서 저희는 협동조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에 있는 모든 체험 농장의 퀄리티를 완전히 끌어올려서 모든 그 휴가를 오려고 하는 분들이 전라북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농장들이에요. 아직 비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시군마다 작게는 3농가, 많게는 5농가에서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고창에 귀농한 지 제가 지금 15년 됐는데 저는 중학교까지 고창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다녀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위로 올라왔는데 시골에 다시 내려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농업 농촌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38에 고창에 내려갔는데 내가 그 농업 농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혹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46%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곡물 자급률은 20몇 %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누가 맘먹고 우리가 계속 수입해오는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다가 곡물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을 못 찾는 게 우리나라예요. 몇 년 전에 농림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 기자가 식량 자급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절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 저는 제가 겪어본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농업이에요. 제가 하는 3차 산업은 제가 의지만 있고 하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그런데 1차 생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여러분 그렇게 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제가 지금 청양에서 그 허브 농장을 컨설팅 일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농가를 갖고 올해로 갔는데 작년에는 비를 맞으면서도 허브가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갔더니 허브가 나변대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 밭에. 그래서 대표님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작년에 비가 와서 다 죽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두둑을 높여서 그거 왜 그 도시형 텃밭이라 해서 요즘에는 나무 트레이로 해서 텃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올려서 다시 심고 있어요. 농업은 1차 산업은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2차 산업도 내 의지로 된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물 생산을 안 하면 2차 산업에서도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물 생산을 내가 일부 하지 않으면 2차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분이 함안에서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하는데요. 그 대표님이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농사를 져요. 대표님 이제 농사 좀 그만 지세요 했더니 야 장현이 생각해봐. 뭐를요? 했더니 내가 콩을 다 사서 청국장을 담으면 고객한테 뭘 서비스 하고 싶어도 그 서비스가 되겠냐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1년에 7,000평의 콩을 심는데요. 그 콩을 심어서 내 단골 고객한테 뭔가를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은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 여기 계시지만 마트 가서 제품 가격 깎나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객 3분이 오셨는데 그 식초 농장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인데도 저한테 거쳐서 저 식초 한 병에 10,000원만 깎아달라고 얘기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해요. 시골에 왔으니까 좀 푸근함도 느껴보시고 또 우리는 박스도 안 가져가고 저기 안에 있는 그 도구도 안 가져가니까 깎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죠. 저도 도시에서 진짜 그 시골에 있는 농산물 사서 먹으려고 죽기 살기로 일한 사람이고 또 시골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양쪽이 충돌 없이 어떻게 돼야 되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고창에 지금 175개 정도 되는 상품을 경기도 김포 로컬푸드 매장 2층에 저희 매장을 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시 고객과 그 우리 고창에 있는 생산자 사이에 저희가 껴 있어요. 그러면 양쪽을 서로 대변해야 되는데 가끔은 조금 너무 시골에서만 살았던 농가들은 너무 도시를 모르고 도시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시골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중간자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주 단순해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은 저하고 똑같이 아실 거예요. 시골은 농사를 한 해만 안 져도 이렇게 풀로 덮여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덮여요. 1년만 안 져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논농사인데요. 논농사는 제가 왜 그림을 올려놨냐면 논농사가 돈이 안 돼요. 저희도 기농에서 논농사를 28마지기 지었거든요. 28마지면 5,600평인가? 논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파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싼 게 쌀이에요. 근데 쌀을 놔버리면 우리나라에 식량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거를 농가들이 돈이 안 돼도 계속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쌀 농사를 놓지 않게 해야 되니까 직불금을 이렇게 줘서 유지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논이 없으면 우리나라 맨날 홍수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비가 오면은 가장 먼저 담수를 하는 게 논이거든요. 논은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물이 고이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아는 언니가 순창에 사셨는데 순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붕까지 물이 다 찼어요. 하나도 물건을 못 건졌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그나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논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논을 가꾸고 유지해 주니까 이 홍수에서 그나마 피해가는 거지, 이거를 다 논농사를 안 짓고 산업화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원지를 안 할 뿐이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거 영상 보게 할 수 있나요? 관계자님?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수치를 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식물이 얼마나 공기를 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죠. 진짜 소리가 안 정보를 납니다. 찾는 남자 진정남 정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정남, 오늘은 웬 화분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최근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미세먼지를 잡는데 이 공기 정화 식물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그 정화 안 나와요? 화분이군요. 네. 식물이군요. 제가 요즘 설명해 인기라고 드릴게요. 하던데 실제로 진짜로 이게 효과가 뭐냐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진짜 식물이 오늘 진정남이 공기를 시험을 통해서 정화시키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에서 농촌진흥청에 가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공기 정화를 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위해 우리나라에 특히 남천이나 토종식물 남천이나 봉래꼬리 같은 그런 식물들이 공기 정화를 더 많이 한다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영상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이 제가 아는 과장님이신데 여기 이런 진흥청에서 이런 걸 담당하시는 과장님인데 지금 도시농업 과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농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의 어미니티가 계속 저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보면 고객들이 그렇게 벌써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유가 생기면 나지막한 야산을 사서 거기에서 고객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여행은 빨리 타, 빨리 해, 빨리 가야 돼, 빨리 보고 몇 시까지 내려와, 어디서 기다릴 거야, 자꾸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굉장히 여유롭고 그냥 편하게 쉬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혹시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강원도에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뭘 하나 만들어 가서 막 집에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그 순간 내가 나에게 있던 스트레스를 없애고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농촌 생활을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여기 호스트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편백나무 숲을 다녀가신 분 있으세요? 편백나무 숲에 가서 시간을 보내신 분. 제가 고창에 살잖아요. 고창 읍내에서 이제 그 기관에 계신 관계자분이 여기도 우리 관광 사업을 한번 해보게 어디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냐면 고창에 편백숲을 갔는데 고창 읍내 공기하고 저기 편백숲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진짜 농장을 다시 하면
제 개인 거를 하면 주변에 편백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골로 오는지 잘 몰랐어요. 설문조사에 예를 들면 한 1,200명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40%가 1년에 한 번쯤 시골을 다녀간다고, 농촌을 다녀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중에 다시 20%가 1박 2일을 보낸다고 해요. 저는 지금 저한테 돈을 줘서 너 이 돈을 주면 뭐 할래? 그러면 저는 민박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했는데 또 가서 아이고 그때 장 선생이 민박 사업 하라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민박인데 고객들의 가장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민박이에요. 이부자리나 뭐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10일에서 15일은 출장을 가는데요. 전 사실은 민박을 안 가요. 그런 데를 한 2번 갔다가 제가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안 가거든요. 근데 그 대신 그런 민박들이 위생적으로 가게 하는 걸 돕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가겠죠. 깨끗해지는 농장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여행을 갈 때 먼저 숙소를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숙소 근처에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또 찾죠. 그건 1박 2일 개념이고, 또 당일로 올 때는 먼저 맛집을 찾아요. 맛집을 찾고 또 근처에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어요. 저희 심드림은. 그러니까는 근처에서 바닷가 쪽에 가장 깨끗한 펜션, 그 농가하고만 일을 해요. 다른 농가하고는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그 민박 하시는 분들이 그랬대요. 너는 좋겠다. 심드림한테 간택받아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여행 왔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를 소개했는데 갔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진짜 제가 조금도 안 보태고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화장실을 바닥을 진짜 엎드려서 닦아요. 저희 레스토랑 바닥이 하얀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자국이 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뭐죠? 대걸레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닦으면 물자국 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닦아요. 고객이 딱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그 레스토랑 그 바닥이 계단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고객 시선에 레스토랑 바닥이 물자국이 있는 게 안 보이게 하려고 엎드려서 수건으로 닦아요. 저희 심드림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점이 도는 게 뭐냐면 위생인데요. 저희 철칙이 있어요. 심드림 레스토랑에 저기 화장실에 물때가 생기면 심드림 사업은 망한다가 그 전제예요. 고객이 봤을 때 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어떤 분이 그랬죠 저한테. 심드림은 오면 밥알도 주워 먹겠다고. 저는 저희 심드림이 깨끗해서 손님이 많이 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고객들이 신경 많이 쓰는 거 시설, 편의성, 가격, 접근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 게 음식, 맛집 이렇게 가요. 저희 법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에요. 저쪽 거는 볶음자 불고기, 여기는 오색장어 뭐 이렇게 장어 초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죠.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막 새벽 3시까지 일을 했어요. 법인 창립하고 이 제품을 파는데. 근데 사람은 인이 배겨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 더 좋죠. 저희는 학교에도 뷔페를 갖다 납품하고 그러거든요. 워낙 음식을 잘 신경 써서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 워크숍이 저희 법인에서 많이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희한테 부탁하죠. 장 선생님 우리 요번에 그 학부모까지 모시고 180명 행사하는데 우리 음식 좀 보내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보통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죠. 저학년이 몇 명인지, 고학년이 몇 명인지, 선생님이 몇 명인지, 그 행사에 참여할 학부모가 몇 명인지 다 계산해서 음식의 양을 조절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 걸 못하니까 하고 나면 막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씩 남았어요.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저학년일 경우는 고학년일 경우 어떻게 어른일 경우 어떻게 행사가 끝나면 절대 음식이 남아도 밖으로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은 어른들이 음식을 드리면 아까워서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드시고 한참 있다 드시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음식을 돌리거나 그러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는 거를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직원들도, 제가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음식이 분명히 나가야 돼. 음식이 안 나가는 거였어.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가 이따가 퇴근할 때 가져가려고 아르바이트 오신 분이 한쪽에다 음식을 빼놓은 거예요. 고객들은 빨리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저희는 밖으로 그런 걸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쪽에 보면 소쿠리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청양에서 했던 일인데요. 음식을 그 농가에서 저렇게 해요. 음식을 종류를.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중구난방 놨던 거를 저 소쿠리 하나만 갖다 놓고 세팅하니까 손님이 너무너무 찾는 거예요. 저 자체가 굉장히 고객들한테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소쿠리 하나만 놓는 것 자체로. 그래서 이 농가가 엄청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제가 지금 도시의 여행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맨 처음에 오면 고객들이 환복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했냐면 검정 고무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몸빼 바지. 세상 편하거든요. 고무줄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밀짚 모자. 고객이 오면 바로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고무신 신고 밀짚 모자 쓰고 저랑 같이 저희 마을을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저희 법인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꽃도 직접 이렇게 수확해보고, 옆에 가면 쌈채소도 저희 재배하니까 쌈채소도 수확하고, 요번에는 양파도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경관 보고 오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시, 그러니까 최고로 추억을 많이 해야 되는 여행이라 그랬어요. 제가 체험농장 한 일에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맨날 하는 일인데 저분들이 왜 저러지? 그냥 내가 있으니까 오버하나? 근데 가셔가지고도 그 여행사에다가 그 프로그램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 분들한테는 그냥 저희한테는 흐름인데 도시 분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억하고 좋아하는 거, 공미신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꽃을 잘라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꽃농장에 가서 꽃을 잘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 PPT를 보면 보라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여기 지금 마스크 끈도 지금 보라색이거든요. 고창하면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고창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처럼 미인 말고 복분자. 고창하면 제일 먼저 복분자죠. 그다음 두 번째가 수박. 풍천장어다. 복분자, 풍천장어, 수박, 땅콩 이렇게 나가죠. 제가 저희 심대림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컨셉이 보라예요. 복분자를 상징하려고. 레스토랑은 아예 복분자 때문에 1층은 초록색하고 보라색을 써서 복분자 잎사귀와 줄기를 상징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2층은 아예 보라색을 써서 복분자 열매를 상징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고창에 오면 복분자고 저희가 알리는 그런 일 하죠. 저희 법인에서는 조격도 하는데 복분자 소금으로 조격을 해요. 장어도 복분자 장어로 하고, 불고기도 그렇고 샐러드, 연근, 곤약 다 복분자를 진행하고, 테이블 세팅에도 와인잔을 넣고 거기에 복분자를 따라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치유농업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대화하는 말 자체도, 그리고 손끝 하나하나 행동 하나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 주에 왔던 저희 고객들한테 제가 식초를 담는 그 농장을 모시고 갔는데, 그 농장주가 저희가 가기 전에 주변에 유해물질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쑥을 다 수확해서 쑥떡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 52이니까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다 쑥떡에 추억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희처럼 가난했으니까 엄마가 흰떡을 안 해주고 맨날 쑥떡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때는 지루했지만 지금 딱 제 앞에 쑥떡이 딱 놓이면 엄마를 생각하게 되죠. 딱 근데 그날 갔는데 그 농장주가 저희가 가니까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니까 우리가 요번에 쑥 뜯어서 쑥떡했어요. 그리고 쑥떡을 딱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세 되신 분들이 50대에서 70대였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야. 세상에. 야, 이런 거 어디서 먹어봐. 서울에서는 쑥떡을 시금치 물러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이드를 했으니까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차에서 바로 그분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쑥떡 5kg, 쑥떡 3kg 그러면서 주문하더라고요. 네. 방앗간에서 먹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사서 먹는 거하고. 그리고 치유농업은 남녀 누구나한테 필요한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치유농업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나서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치유적인 개념을 계속 넣고 진행을 했었어요.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면 좋지 않나요? 전 그랬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직이 미싱사예요.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 이름 불러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아이들한테 치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오면 명찰을 달아주는 거였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모든 엄마들은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근데 제가 1년에 몇천 명의 학생을 만나보잖아요. 아유, 장난치는 놈, 어떤 놈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이런 놈 있어요. 선생님도 저 보지도 않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깝깝하죠. 나 저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명찰도 길게 달지도 않아요. 우리는 명찰 여기다 달아줘요. 그리고 글씨도 크게 쓰게 해요. 그때부터 아이들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중학교 1, 2학년 애들 중에는 막 메이크업을 그냥 키메라 저리 가라 막 해오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좋다. 너 요즘 화장품 뭐 쓰는지 너 갈 때 선생님한테 꼭 말해줘야 돼.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소통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가기 전에 행동이 바뀌어요. 한 애는 시골의 애니까 너네 부모님 농사 뭐 짓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고 말아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거든요. 아버지가 엄마가 농사를 짓는데 애들이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몰라요? 좀 그렇지 않나? 그랬는데 계속 수업을 할 때 이름 불러주고 그 친구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그 친구가 딱 그 체험학습 끝나고 제 옆을 딱 지나가면서 저희 아빠 블루베리 농사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땐 저하고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수업을 쭉 하면서 애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학교에서 가져보지 못한 관심을 체험농장에 와서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 더 발표하게 시켜요. 목소리가 개미처럼 나와도 자세히 들었다가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서 칭찬해주면서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게 치유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거를 막 주는 것보다는 관심 가져서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방법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지금 케어하는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연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중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왕할 거면 똑같은 아홉농장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면 그중에 1등 해야 되겠죠. 네, 해야죠. 그래서 전국에 경증 치매 어르신을 치유하는 체험농장은 고창의 심드림. 이왕하는 거면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올인해서 하는 거예요. 최고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료들은 선생님들이 혹시나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농촌진흥청에 농사로에 들어가시면 농촌진흥청 농사로 생활백과 치유농업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이 자료들을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농촌진흥청 농사로 그리고 생활문화
생활문화, 생활백과라고도 하고 생활문화, 그다음에 치유농업을 따라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 그 치유농업법이 작년 3월 24일 날인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올해 3월 25일부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치유농업사라는 그 국가 자격증을 제 정보로는 올 11월에 그 시험을 봐요. 교육은 9월하고 10월부터 하고 국가 자격증을 11월에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하시면 좋죠. 저 아는 친구는 치유농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이 치유농업사 전문 자격증을 요번에 저희랑 같이 공부해서 따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일을 13년째 하면서 재작년부터 컨설팅을 했으니까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밖에도 안 나왔는데도 지금 많은 농가들한테 이런 컨설팅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농업을 하지만 방향들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기본 베이스는 1차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것은 방법적인 게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체험 관광 사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 농업이나 음식 쪽으로, 놀이 쪽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소 이따가 주세요. 그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여행. 선생님들 생각나세요? 앞전에 이효리 씨, 그 제주도에서 효리네 민박에서 효리 씨는 그냥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알아서 여행을 가잖아요. 저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민박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저랑 같이 하룻밤을 이제 저희 농장에서 자고, 아침에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도시락을 싸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보리쌀을 삶아서 엄마들이 부엌에다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밥을 해서 드시려고,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추억을 생각해서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고객들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고창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저희 심드림으로 오고, 이제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한다고 하면 저희 심드림만에 가지고 있는 그 음식 레시피를 가지고 같이 음식도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 관광객들이 오셔서 뭘 저한테 해달라 그러냐면, 저희가 연근조림을 복분자 원액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주부들은 유튜브 보고 음식을 한다 하대요. 저는 워낙 음식을 잘해서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다 하대요. 그래서 복분자 연근, 그리고 복분자 곤약, 복분자 샐러드 소스 만드는 거를 저한테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생태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심드림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지금 환경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잘할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법인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손님이 가고 나면 정말 쓰레기 봉투 가장 큰 거 100리터짜리인가요? 거기로 쓰레기가 진짜 매번 한가득 나와요. 근데 그거를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비닐이랑 일반 쓰레기 계속 한 군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SBS에서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거기 보면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거북이가 1년에 10만 마리가 죽는데요, 플라스틱 때문에. 그리고 새들이 1년에 100만 마리가 죽어가요, 플라스틱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잘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하고 일회용 용품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저희처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개념일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심드림하고 협업하는 모든 농가는 그거를 안 지켜주면 같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죠. 음식, 걷기, 체험, 숙박, 휴식. 이것만 갖고도 그냥 상품이 되는 거예요. 저희 전라북도가 2023년에 부안군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5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오면 와가지고 그 행사만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여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근거리라 전라북도일 것이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재울 것인가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휴양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농촌 체험 관광을 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 중에서 그나마 잘하는 농가를 선정했어요. 선정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심사관들이 와서 정말 시설이 깨끗한지, 정말 체험 프로그램이 탄탄한지를 다 심사하고 다시 거기서 마을을 뽑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침구류 교체하는 거였어요. 호텔급으로 고쳐야 된다.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양에 있는 한 농가에 한 번 민박을 묵어봤는데요. 그 농가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이불인 거예요. 이불에 커버가 있고 하얀색이고 폭신폭신하고 향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이게 시골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시골은 농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있는 한 사업 중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농장, 식생활교육, 진로교육, 치유농업까지 이렇게 가고, 앞으로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사회적 농업까지도 이렇게 가는 농장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회적 농업까지는 아닌데, 사회적 농업에서도 예를 들면 그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것도 하고, 부모님들을 위한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한 것도 해요. 제가 또 그것도 해봤네요. 작년인가? 국민청원에 뭘 넣냐면, 청원이 아니다, 국민신문고에 그걸 한번 넣어봤어요. 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고 하면 저랑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90이 넘으셨고 엄마가 86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 동안 우리 고창군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농사만 짓고 살다가 나이 먹어 늙어 이제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지네들이 사는 서울 근처 어디 요양원에 데려다 놔요. 선생님들 기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걷다 뭐라 썼냐면, 자식들이 내려오게끔 면 단위마다 요양원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사시는 농사를 짓다가 연로해서 지금 농사를 못 짓는 어른들이 더 완전히 이렇게 음식도 못할 정도가 되면 지역에서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 각 면 단위마다 그렇게 안 쓰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곳을 요양원으로 바꿔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케어받게 해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케어받게 해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케어받게 하는 게 아닌.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그거를 농수산식품부 쪽으로 넣었더니 농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겼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신경을 아직 못 쓰겠죠. 저는 나중에라도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저처럼 아이가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솔직히 바빠서 얘기를 못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이 저도 많아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체험농장 가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들한테 미션을 주고 자기는 스스로 여기에 뭐가 사는지, 무당벌레가 왜 여기 있는지,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발효돼서 왜 배양토가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곰팡이가 우리 실상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곰팡이가 있어야 되는지, 곰팡이가 있어야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썩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못해도 학교 선생님이 체험농장 가서 우리 아이 데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생태적으로, 좀 더 자연적으로. 근데 그 서울에 이제
저는 서울 안 산지 이제 오래됐지만 서울에 그 숨 유치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굉장히 좀 비싸다고 전 들었는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쪽은 이런 형태로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것도 그냥 그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어떤 학교가 농촌에 가서 그 농촌에서 무엇을 농사 짓는지, 그 농산물이 1년에 얼마나 수확되는지, 그거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이 어르신이 농사 짓는 그 땅은 몇 평이나 되는지 그런 걸 다 자로 재고 데이터 통계를 내서 애들이 토론 수업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에 와서 하니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캡처했는데요. 저쪽은 도시인데 도시 건물 안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흙을 밟아보게 하는 거예요. 전 제가 고창에 귀농했을 때는 저희 집 들어가는 데가 오질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냥 그 비포장 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멘트로 다 덮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 발에 흙이 안 묻어요. 제가 예전에는 발에 하도 흙이 많이 묻으니까 운동화 보면 테두리가 그 하얗잖아요. 밑에가 저 선생님 하얗네. 저랑 똑같이. 저 이거 보이세요? 이게 하얗죠?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데 제가 걸어 다니면 항상 항토물이 들어요. 운동화가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를 닦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신발이 더럽혀지질 않아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흙을 밟을 일이 없다는 거. 근데 도시에 저렇게 공간 안에 흙을 채워서 애들이 흙놀이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쪽에 화면도 농촌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 보고 제가 딱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와, 이 선생님 진짜 머리 좋다. 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좀 업된 버전으로 논이 있어요. 논을 반 갈라요. 반 갈라서 한쪽은 이렇게 황토로 애들이 놀게 하고 다른 반대쪽은 생태계를 꾸며놓는 거예요. 우렁이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송사리도 살게. 아이들이 황토에서 놀다가 다시 옆에 가서 우렁이 보고 송사리 보고 생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저희는 여기다가 애들한테 파자마를 입히고 싶었어요. 제가 미싱사였다 그랬잖아요. 동대문 가서 저 옷가게도 했었으니까 동대문에 가서 아이들이 입는 파자마를 도매로 떼다가 애들이 체험학습 오면 입히는 거예요. 입혀가지고 이 항토물에서 놀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갈 때 되면 샤워하고 자기 옷을 입고 이 파자마를 놓고 가면 저희가 진짜 황토 염색제로 염색을 하죠. 그래서 그걸 말려서 학교로 보내면 학교 선생님이 그 옷을 애들한테 집에 보내서 애들이 저녁에 잘 때 황토 염색이 된 파자마를 입고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네, 코로나가 지금 발을 잡았는데 하여튼 제가 만약에 엄마라면 너무 좋죠. 특히 아토피가 있는 엄마라면 더 좋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가야 해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야산 나지막히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나지막한 야산을 소나무하고 소나무 사이를 감벌을 해서 손님들이 오면 아무것도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이 선생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저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매트 한 장 주세요. 그럼 매트 가지고 와서 책을 봐도 되고 누워서 잠을 자도 되고 이렇게 명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게 한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걸 하고 싶어요. 이게 시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통영에 나폴리라는 곳을 가면 거기는 농장에 딱 들어가면 신발하고 양말을 다 벗게 해요. 그래서 그 농장이 거기 편백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길을 계속 이렇게 걷게 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길도 폭신폭신한데. 그리고 그 걷고 나서 와가지고 족욕을 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 이렇게 해가지고 주방에 가서 고객하고 저하고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갖고 고창을 여행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죠.
이제 선생님들은 저를 처음 보니까 많이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쪽으로는 전국에서는 제 스스로 자부하는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저희 법인이. 예.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정리정돈 잘하고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이런 것들을 지켜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예.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심드림에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와인병이죠. 와인병 안 버리고 와인병에 그냥 제가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30명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제가 저희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아침 출근하는데 길을 가다가 도로가에서 4번 차를 세웠어요. 도로가에 예쁜 꽃을 잘라다가 유치원생들이 올 때 화병에 이렇게 꽂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심드림에 오는 고객이 유치원생이든 청년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누구든 간에 최고로 대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꽃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유치원생을 데리고 온 그 선생님들은 이미 반하는 거죠. 와, 이 심드림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옆에 침대 보이시죠? 이게 다른 데 사진인데 작년에 청양의 한 농가가 이렇게 바꿨어요. 민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님이 없는 농장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제가 선생님 요즘 농장에 대표님 그 고객들 몇 분 오세요? 전화하잖아요. 아, 우리 몇 팀 오고 몇 팀 오고 그런다고 해도 제가 딱 현장에 가보면 손님이 안 오는 농장은 지저분해요. 손님이 많이 오는 농장은 계속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농장을 갔을 때 숙박을 오긴 오는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옷장을 다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시골엔 대나무가 많잖아요. 여기 농장주가 얼른 가서 대나무 잘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기다 옷도 걸고 이불도 걸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좋고 비싸고 막 이렇게 웅장한 게 고객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런 부분들 밑에다 조명도 넣어가지고 전 여기서 잤어요. 제가 아까 잤다는 데가 여기거든요. 진짜 이불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분도 귀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창에는 지금 이런 숙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들도 이런 형태로 숙박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장독대에 이렇게 해놓는 거, 원단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거 저희가 다 농장들하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연 학습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폐 재활용품으로 아이들한테 그 반딧불이를 만들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귀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저 가운데 보면 제가 직거래라고 써놓은 거 있죠. 저희가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고객들한테 보낼 때 저렇게 보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투명 용기 안에 블루베리를 넣고 돌릴페이퍼 넣고 색지를 오려서 붙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선생님 2020년 심드림의 블루베리 드시고 코로나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희 심드림한테 물건 샀으니까 빨리 돈 보내세요. 그런 의미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 계좌번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선생님들 복분자는 냉동 안 하면 유통이 안 돼요. 가다가 곰팡이 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고창에 귀농해가지고 복분자를 냉동해서 보내니까 고객들 냉동해서 보내면 분명히 가다가 녹으니까 그 모서리로 복분자 즙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작년 거 보냈냐? 왜 상한 거 보냈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 제가 귀농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객들한테. 선생님, 저는 고창에 귀농한 누구누구고 귀농해서 이런 농사를 짓고 있고 복분자는 냉동을 안 하면 유통하기 곤란하고 선생님한테 가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집이 모서리를 흘러내려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반품이 안 들어와요. 제가 반품을 막 보냈어요. 저는 성격이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반품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반품하고 그랬었는데 하고 나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가운데 손가락 보이시죠? 제 이런 얘기만 제 가운데 이 손가락이 휘었어요. 이 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객들한테 편지 쓰느라고 휘었어요. 나머지는 저 신랑한테 연애 편지 쓰느라고 휘고 그 이후로는 진짜로 계속 편지 썼어요. 저희 심대림을 통해서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농가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요. 대표님, 제가 보내는 이 문자를 꼭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래야 고객이 우리 심대림을 한 번 더 보니까.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주변에 전화 한 통화만 되면 바로 시골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심대림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희 언니가 여기 을지병원 뒤에서 그 삼겹살집을 해요. 근데 언니가 을지병원 바로 뒤니까 거기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러면 언니가 제가 전화해서 언니 지금 복분자 나오니까 그 가게 앞에다 고창 복분자 판매해서 금액 좀 써줘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언니가 써줘요. 그러면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언니도 우리가 고객 관리를 안 하면 시간 없어서 바쁘면 내 복분자를 설명을 안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언니를 통해서 복분자를 많이 파는데 제가 언니를 고객 관리하지 않으면 언니를 케어하지 않으면 언니가 저희에 대한 홍보가 소홀하다는 거죠. 한 번은 저는 이제 법인의 총괄이사니까 법인의 대표가 저희 언니한테 그 한라봉을 하니까 저희 법인이사가 한라봉을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추석 때. 그래서 언니가 전화 왔어요. 야, 너네 회사에서 나한테 한라봉 보냈던데? 나는 안 보냈는데? 저희 대표가 저희 언니를 VIP로 생각하고 명절이 되니까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언니들도 잘 홍보 안 해줘요. 저희 작은 언니만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시겠어요? 저 옆에 보면 대봉투로 있는 거는 저희가 표현 프로그램 개발한 거를 계속 학교에 올해는 충청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올해는 경상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올해는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새로 개발했으니 선생님 이번에 와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손편지로 고객한테 편지 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손편지로 쓰니까 도시에 계신 분들이 제가 남편한테 보내면 와이프가 전화가 2번 왔었어요. 왜 우리 신랑한테 편지 쓰냐고. 그때부터는 관제엽서를 씁니다. 이러면 오해받기 싫으니까. 고객한테 보내는 편지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엽서로 쓰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땅콩이라고 써있죠. 복분자 옆에. 그것도 고객들이 땅콩을 1kg를 주문을 하면 그냥 1kg를 딱 보내는 게 아니라 소포장했었어요. 선생님들 홈쇼핑에 보면 1일 견과류 해가지고 소포장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1kg를 딱 주문하면 그걸 100g씩 10개를 만들어서 저렇게 소포장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다이소 가면 선생님들 우리 그 멸치국물 내에 쓰는 그 보장 그거 있잖아요. 주머니. 그 면 주머니. 그걸 사서 땅콩을 볶아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그 도깨비에서 모카가 나와서 가지고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저희 법인에서 모카를 길러서 모카를 예쁘게 다듬어서 그 주머니에다가 모카를 하나 붙여서 땅콩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저희 심드림 앞에 바로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책갈피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딱딱하게 이제 그 말린 다음에 거기다 하얀 펜으로 글씨를 시작했어요. 감나무 잎사귀에다가 편지를 써서 고객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객이 점점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희 심드림의 농산물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는데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 대신 전제 조건으로 5,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저희는 택배를 다 저희가 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덜한데 도시분들은 그 택배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2,000원짜리를 사도 택배비를 저희가 내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고객은 요번에 물건을 사면 나중에 10만 원짜리를 살지 20만 원짜리를 살지 누구한테 우리를 소개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택배비도 저희가 내는 그런 영업 전략들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해요. 고객이 우리를 찾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메일이 뭔지 모르고 솔직히 시골 내려갔어요. 봉제 공장에서 계속 일만 했으니 제가 메일 보낼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딱 내려가서 했던 게, 저는 저희 동기로 85세 되신 귀농하신 분도 저랑 같이 컴퓨터 교육받고 SNS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하면서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 일을 안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희를 봐주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야간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대학에 가서도 불러줘서 강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신대림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데려가서 저희 신대림에 와서 교육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학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조언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잠깐 중간에 안 벌려서, 세월호 때 진짜 돈이 안 벌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정상화를 다시 찍어 가는데요. 계속 외길로 해가지고 끝끝내 가면서 어설프게 가지 않고 우리는 신대림은 최고가 돼야 돼. 그걸 계속 머리에 담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제가 선생님들 자리에 있고 선생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앞에 연사가 막 얘기를 할 때, 맞아, 저거는 앞으로의 방향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저희는 바로 메모해서 회사 가서 그 강사가 오늘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가 뭔지를 검색해요. 아침에 뉴스를 보잖아요. 그게 하나 예가 뭐였냐면 2014년에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자유학기제라는 말을 딱 던지더라고요. 자유학기제 그러면서 중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고 이제 체험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죠. 직업 체험을 해야 된대요. 저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농업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계속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도 않을 때.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앞서가는 거거든요. 저는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을 다 교육부에서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 좋게 다 편집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체험농장이 원하면 다 배포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던 PPT 그 자료도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농장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모도로 너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자산인데 모도로 나눠줘.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직 생각이 좀 짧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험농장의 퀄리티를 높여야 저희 신대림도 더불어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오직 나만 생각하다가 조금씩 오는 그런 고객에 머무르거든요. 저는 올해 계획이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50개 체험농장을 퀄리티를 높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을 회사로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키워지면 다시 전라북도의 회사가 모델이 돼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 이렇게 퍼뜨릴 거거든요. 경상북도는 어제그제 기술원에서 저희 신대림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고, 저희도 앞으로 회사로 키워서 이 사업들을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 고창에 귀농한 거였어요.
예,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었고 그 도와주는 기회를 그냥 흐지부지 놓치지 않고 꽉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들 앞에 마이크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려웠겠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라도 선생님들이 장 선생님 그때 내가 기농기촌 박람회 가서 장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 회사 많이 커졌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연을 듣기 전에는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귀농귀촌을 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오로지 농작물을 생산하는 1차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치유 농업이라든지 체험 농장이라는 다양한 사례를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장연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4월 30일부터 5월 2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박람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귀농귀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고 재미를 느끼지 않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저희는 내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엄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